사회 문화 교류를 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학술 교류 분야는 북한이 비교적 선호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그 학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비교적 소수 인원들이 교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의 당국 입장에서는 통제와 관리가 좀 쉬운 분야로서 좀 북한이 선호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학술 교류가 초기에는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단체들이 남북한을 중재를 해서 이루어졌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의 연변대, 연영대, 길림대처럼 북한과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 있는 그 동북 삼성의 대학에서 남북한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학술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대, 일본의 오사카는 친북적인 교포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남북한을 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사카 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국제고려학회 혹은 국제코리아학회라고 부르는데 이 국제고려학회는 일본 그리고 중국,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학자들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학자들이 함께 가입한 이 학회인데요. 이 국제고려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술 교류가 이렇게 개최가 되었고요. 주요 학술 주제로는 주로 식민지 역사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개성이나 혹은 고구려 고분 발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남북한 간에 분단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언어적인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공동 사전 편찬 작업도 했고요. 평양과학기술대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최초의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의 교육성과 함께 공동으로 평양에 과학기술대를 건설했는데 거기에 많은 비용, 투자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주로 외국인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는데 여기 외국인 교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교수도 이렇게 있겠습니다. 종교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교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교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의 종교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가 탄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종교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탄압받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큰 관심과 이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요. 장기적인 목적은 어떤 포교, 종교를 전파하는 데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목적은 인도적 지원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덕적 가치가 있지만 자선, 이웃 돕기 이런 것들을 본질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좀 인도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종교계였고요. 그래서 종교계가 북한과의 교류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보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이득 때문이다. 남한의 종교계가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노렸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종교를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종교계와 활발하게 이제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마치 북한 당국이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괜찮은 분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요 협력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불교 입장에서는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 그리고 개성에 있는 영통사 아주 오래된 그런 절들을 새롭게 좀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개신교는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또 평양 신학원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평양은 분단 이전, 해방 이전에는 사실 한국의 개신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상당히 널리 신앙이 이루어졌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입장에서는 평양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천주교는 평화통일기원 공동모 미사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보게 되면요. 공연예술은 기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고요. 또 한 번의 공연을 하려면 기술적으로나 인력 이런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많은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빈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화예술의 분야는 남북이 서로 왕래를 하면서 교류를 한 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 같은 경우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문화예술 분야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예술단이 서로 함께 오가며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교류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1998년도에 리틀 엔젤스가 평양 공연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태로 2000년도에 평양 학생소년예술단, 그리고 평양교회단, 그리고 남북교향악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적으로 많은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춘향전 같은 것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했고요. 또 북한이 서울에서 한복을 전시회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방송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 협력했는데요. 한국에서의 공중파 3사가 모두 다 참여해서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MBC의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그 주제는 살아있는 고구려.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지역이 주로 북한 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북한에서 잘 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SBS의 경우에는 조용필의 평양 공연을 제작했고 KBS의 경우에는 사육신이라는 드라마를 북한과 공동 제작했습니다.
또한 남한의 언론사 사장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경기를 북한에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경기를 방송하려면 방송사들이 그 국제 경기 단체에 그와 관련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남한의 방송사들이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방송할 수 있는 비용 전체를, 즉 한반도 전체에 방송할 수 있는 비용을 남한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송권을 북한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북한 지역에서도 올림픽 경기라든지 혹은 월드컵 축구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체육 교류 분야를 보게 되면 이것은 북한이 선호하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빈번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체육 교류를 선호한 이유는 북한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체육 그리고 예술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한 주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청중으로서 혹은 시청자로서 간접적으로 남북한 간의 어떤 뭐 협력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이고요. 또한 특히 체육 국제 대회 참가를 통해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공동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남북 통일축구대회 그리고 태권도 교환 공연을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탁구대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이런 곳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갔고요. 또 비록 하나의 단일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국제대회에서 따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입장하는 그런 어떤 협력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시드니와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남북팀이 공동으로 입장을 했고요. 또한 장춘에서 열렸던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또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도 북한 팀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 2003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게임, 그리고 2018년도에 평창의 겨울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했고요. 남한에서는 북한의 평양에 정주영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자신들의 자재와 기술을 가지고 평양에 제2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설했고요. 이 정주영 체육관은 평양에서 각종 체육 경기라든지 예술 공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